사람의 몸은 30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텐데요.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큰 병이 오기 전에 내 몸에서는 이미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병이 오기 전에 반드시 내 몸이 알려주는 건강 이상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0대를 넘어가면서 같은 양의 밥을 먹었는데도 전과 달리 뱃살이 나오고 살이 찌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았나요? 실제로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살이 전혀 찌지 않는 체질이던 저도 30대에 들어서자마자 뱃살이 급격하게 찌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나이살로만 생각했던 이 뱃살에 있습니다. 뱃살이 좀 단단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운동을 시작하면서 근육으로 바뀌려고 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의 몸에 있는 살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뉘는데,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 쌓이는 지방으로 체내에 천천히 축적되고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내장지방은 복부 장기들 사이에 둘러싸인 지방으로 잘못된 생활습관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과다 섭취로 인해 생기고 최대 9배까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역시도 20대 때는 몰랐지만 독립을 하면서 식사를 매 끼니 배달을 시켜 먹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내장지방이 쌓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쌓인 내장지방으로 인한 뱃살, 큰 병이 오기 전 내 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내 뱃살을 한번 만져보세요. 피하지방은 뱃살을 엄지와 검지로 집어보았을 때 약 2cm 이상 찝히고 말랑말랑한 반면, 내장지방은 살집이 잘 잡히지 않고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랑말랑하던 살이 단단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내 몸이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입니다. 특히 내장지방은 온몸에 염증을 퍼뜨리기 때문에 당뇨, 심혈관질환부터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뇌에 염증이 퍼져 심하면 알츠하이머에 걸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만큼 내장지방은 온몸에 아주 해로운 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과 포화지방이 많은 식단을 줄여야 합니다. 내장지방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포화지방 줄이기와 식후 걷기 운동하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내장지방으로 인한 염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뱃살만이 아니라 배는 많은 장기들이 활발히 운동을 하는 중요 부위이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두 번째 이상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위에는 음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간 공기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배출되는데 이 현상이 트림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된 음식을 장 속에서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가 배출되는 것이 방귀입니다. 큰 병이 오기 전 내 몸의 두 번째 건강 이상신호 바로 트림과 방귀입니다. 이러한 트림과 방귀는 하루 평균 12회에서 25회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보다 더 많이 자주 나오게 된다면 내 몸이 알려주는 건강 이상 신호인 것이죠. 특히 트림보다 방귀가 더 많이 나온다면 평소의 식습관을 되돌아봐야 되는데요.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입으로 배출되어야 할 공기가 음식물로 인해 위가 막혀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공기는 대장으로 내려가 방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방귀를 낄 때에도 냄새가 많이 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위와 대장뿐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최소 30분 정도는 앉아 있어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식사 후 바로 누워있는 내 모습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서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뱃살의 이상신호는 내장지방이 쌓이는 식사에서 오게 되고 트림과 방귀는 잘못된 식습관에서 오게 됩니다. 이런 이상신호를 방치하게 된다면 가장 위험한 세 번째 이상신호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평균 하루 3끼 식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변도 하루에 3번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소화가 빠른 음식과 느린 음식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회 이하 일주일에 3회 이상 배변을 해야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변의 양이 적거나 대변을 보고 난 후에도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경우, 혹은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대변을 보는 경우 아랫배를 누르면 통증이 있고 방귀에서 냄새가 심한 경우 바로 큰 병이 오기 전 내 몸의 세 번째 건강 이상신호 변비와 숙변입니다. 세 번째 이상신호의 문제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비는 우리 몸이 알려주는 가장 큰 건강 적신호입니다. 변비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변비가 지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뇌출혈,
뇌경색부터 치질, 대장암까지 대부분의 큰 질병은 변비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비로 인해 체내에 쌓인 변은 대장의 주름 사이에 껴 단단히 굳으면서 배출되지 못해 숙변이 됩니다. 숙변이 쌓이면 가장 먼저 소화불량이 오게 되고 유독가스가 체내에 머물러 방귀 냄새를 심하게 합니다. 숙변이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된다면 심하게는 뇌 기능까지 저하시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숙변의 유독가스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수족 냉증부터 뇌혈관의 신경을 마비시켜 정신질환까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변비를 막고 숙변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섬유질과 수분 섭취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에서 특히 채소의 섭취가 줄어들고 있는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은 섬유질인데요. 섬유질은 몸 안의 해로운 성분을 흡수하고 배변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제를 먹고 병원을 가는 것보다 하루에 채소 한 종류만 더 먹고 물을 마시는 것으로 변비와 숙변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분 섭취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평소 물 대신에 커피나 차로 수분 섭취를 대신하고 있다면 절대 안 됩니다. 커피나 차 중에도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체내에 있던 수분을 배출하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숙변과 변비로 인한 합병증의 지름길이니 지금부터라도 커피와 차 대신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오늘의 건강콕입니다.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되는 공통점은 전부 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라도 내 몸에서 느껴지신다면 눕지 않기, 섬유질과 수분 섭취하기, 식후 가벼운 운동하기를 꼭 실천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살이 찌지 않던 사람도 30대만 넘어서면 생기는 뱃살, 내장지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